그렇게 허리가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듣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 혹시 정훈식 어머님 되세요? 회진을 도는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라도? 저를 보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이내 곧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 저는 운식이 학교 선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식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제 아들 운식이랑 약혼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라도?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말이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병원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사 근처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더덕구이로 이름을 알리게 된 제 식당은 용문사에 와보셨다면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식당이라 생각해요. 지금이야 발 뻗고 편히 자지만 저에겐 말 못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려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당시 첫째 지숙이는 10살, 막내 운식이는 8살이었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져요. 돈이 없어 아이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두 아이는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특히 딸 지숙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엄마를 위해 동생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지금은 변호사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반면 운식이는 조금 특별했어요. 공부만 했던 터라. 공부는 잘했지만 세상 물정을 통 모르는 아이였죠.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됐지만 그 순수함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죠.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운식이가 한 말이었죠. 38년 동안 여자친구 한 명 집에 데려온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너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니. 궁금하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순간 기쁘면서도 40살 먹도록 여자 한 번 만나보지 않은 아들이 만난 지 6달도 안 돼서 갑자기 결혼이라니. 3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죠. 그리고 그 주말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32살의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인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어 보였죠. 수진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아,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운식 오빠가 결혼하면 필라테스 가게를 차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래요? 아들이 가게를 차려준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좀 쉬면서 결혼 준비할 생각이에요. 운식 오빠가 알아서 해준대요.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늘 얼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더덕구이를 보면서도 아,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라고 말하더군요. 운식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시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요. 요즘은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던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을 하는 수진의 표정에는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저는요, 귀하게 자라서 간섭받는 거 싫거든요. 가족 행사 같은 것도 불편하다고 하니? 운식 오빠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운식이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어머니도 식당 일로 바쁘시잖아요. 서로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운식이가 돌아왔고, 수지는 마치 방금 전일이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 말은 다 했고. 오빠, 이제 슬슬 가볼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는 몇 번 정도 우리 집을 들락거렸어요. 올 때마다 운식이 앞에선 다정한 예비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단 둘이 있을 때면 냉랭한 태도로 돌변했죠. 어머니, 저희 집 해주실 거죠? 요즘 진명이는 여자 앞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상견례부터 하고 애기하자. 운식 오빠도 의사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저한테 차려줄 가게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하고 싶고. 수진의 말에는 늘 돈이 따라다녔어요. 운식이가 의사니까. 운식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라는 말도 입에 달고 살았죠. 특히 제가 신경 쓰였던 건 수진이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운식이를 통해 가게를 차리려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딸 지숙이가 날 찾아왔어요. 엄마, 운식이 여자친구.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싸하달까? 오지랖이겠죠? 하지만 전 지숙이의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욕을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우선은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자. 하지만 이런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운식이의 추천으로 아들 대학 선배가 있는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 디스크가 꽤 심한데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있는 병원보다 여기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가 있는 병원인데 이쪽으로는 최고예요. 수술 당일 아들 운식이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수진이는 운식이 앞에서 극진한 관심을 보였죠. 오빠, 어머님 수술 끝나실 때까지 내가 있을게요. 오빠는 병원 가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운식이가 병원에 가고 나자 수진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아, 혹시 정운식 어머님 되세요? 회진을 도는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 운식이 어머님이시구나.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운식이랑 저랑 학교 다닐 때 친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병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운식이랑 약혼한 수진 씨에 대해서요. 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운식이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그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료 의사만 해도 둘이나 그 분한테 피해를 봤거든요. 피해라뇨? 무슨 말씀이시죠? 김수진 씨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꽤 악명 높은 분이에요. 전문직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제 친한 후배가 첫 번째 피해자였어요. 처음에는 토익 강사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면서 결혼하면 가게를 차려달라고. 결혼식 직전에 5천만 원을 받아내고는 잠적했죠. 말씀을 듣는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죠. 최근에는 성형외과 박상현 선생님한테도 접근했더라고요. 운식이랑 동시에 만나면서 운식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들 얘기했죠. 하지만 운식이가 워낙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서 형들이 질투해서 그런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이대로 두면 운식이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지만 증거 없이 아들에게 말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수가,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운식이 그 여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숙이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에 오빠한테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고. 남편한테 부탁해서 조사 좀 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강서방이 변호사니까 한번 물어보렴. 그렇게 일주일 뒤 지숙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이거 봐요. 지숙이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지는 이미 5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과자였어요. 이건 전가 기록이에요. 보세요. 2019년에는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받아냈고 2020년에는 변호사한테 1억을 엄마, 생각보다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강서방이 아는 사설 탐정한테 부탁해서 구해온 자료예요. 지숙이가 들고 온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영상 속에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찍은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랑 오빠랑 만나면서 동시에. 그렇게 상견례 전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상견례 자리에서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상견례 당일이 되었죠. 새벽부터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마치 오늘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날씨에 한숨이나 쉬었겠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식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좋은 날 인상 피시고 웃으세요. 우리 엄마 긴장하셨구나? 하하.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가방 속에 서류 봉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드디어 상견례도 하네요. 아들 결혼하면 소원이 없다면서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좋으시죠? 아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오늘 모든 걸 밝혀내야만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운식이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엄마, 수진이가 연락도 없어요. 늘 이러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흘러도 수진 모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40분이나 지난 후에야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아이고,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많이 기다리셨죠? 수진의 어머니는 사과의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들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우리 수진이가 좀 늦잠을 자서. 원래 미인은 늦잠 잔다고 하잖아요. 귀한 집딸이니 너그러이 봐주세요.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인상 피세요, 사돈.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평소에도 좀 예민해서.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어요. 이 정도 레스토랑이면 괜찮나? 안사도는 음식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불만을 토로했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여기 와인 리스트가 0. 프랑스 와인은 이것밖에 없나요? 우리 수진이가 평소에 마시던 건 하나도 없네. 순간 기가 차더군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주도권은 저에게 있으니 우선 애기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나저나 사돈, 아들이 의사면 시댁에서도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모르시는 척 하시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수진이가 청담동에서 필라테스 학원 할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근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려고 하잖아요. 엄마도 참. 그런 얘기는 왜? 사실이잖아. 이렇게 내려놓고 시집 갈 거면 시댁에서도 보상이 있어야지. 신혼집도 얘기해 보셔야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죠.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할 때였죠. 어머니, 그건 나중에. 무슨 나중은? 지금 얘기해야죠. 강남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의사 사모님이 사는데 변두리에서 살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꼭 지역을 나눌 필요 있나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시어머님. 세상 물정 몰라 어떡해요? 우리 수진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대출 끼는 것까지는 양보해서 전세금도 최소 10억은 넘게 생각하고 계셔야 할 텐데. 10억이요? 운식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래요. 요즘 강남 전세가가 그 정도는 돼야죠. 제 딴에는 많이 봐준 거예요. 그리고 진명이도 수진이 앞으로 놓는 게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도 생각해 보셨죠? 안사돈의 말에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전에 말했잖아요. 결혼하면 학원 차려주신다고. 아들 운식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결혼하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결혼 전에 다 준비돼야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안사돈의 요구사항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예물, 신혼여행은 전부 최고급. 그때마다 운식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듣자 하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요. 수진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혹시 성형외과 박상현 선생님은 잘 아시나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틀 전에 만나셨잖아요? 이 호텔 로비에서요. 아니면 다른 호텔에서도 자주 만나시나요? 그 순간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무례하시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진이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차분히 전과 기록과 호텔 CCTV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이런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기죄. 그것도 5번이나. 운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수진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사돈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가만히 안 있으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법적으로 하시죠. 저희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사기 전과 있는 집안 무섭지 않군요. 운식이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했죠.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 선원의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우리 아들을 농락하고 돈만 노리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시킬 수 없어요. 안사돈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이 뭔데? 감히 우리 수진이가 어떤 애인데?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죠. 엄마, 그만하세요. 운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수진 씨,
왜 이러셨어요? 전 정말 사랑했는데. 수지는 울음만 터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사돈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수지는 그 뒤를 따라 달아났어요. 그날 밤 운식이는 한동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라는 걸.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폭풍과도 같은 상견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늦은 저녁 식당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직 문 열기 전인데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는 재판 때 볼 건데 굳이 왜 찾아오셨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운식 오빠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수진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요. 어머니, 전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엔 돈만 보고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진심이 보였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그만. 이제 와서 무슨 진심 타령이에요?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 인생을 망쳐놨는지는 생각도 안 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때 수진이의 어머니도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진이를 잘못 키웠나 봐요. 웃기시는 분이네요. 제가 왜 당신 사돈입니까? 더 이상 당신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우리 수진이가 이젠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그동안 당신 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생을 망쳐놨는지 아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당신도 똑같아요. 지금 와서 눈물 몇 방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죗값을 받도록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진이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이라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들한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사지가 뒤틀리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는 거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늘의 일을 씻어내리듯. 며칠 뒤 운식이가 퇴근하고 식당에 들렀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밥은 먹었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웬 감사야. 오늘 박상현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진 씨한테 거의 2억을 뜯겼대요. 결혼을 미끼로. 운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렇게 될 뻔했네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경고를 했는데 바보같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운식아, 전 여자복이 없나 봐요. 근데 그래도 저한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피해자가 됐겠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결국 수지는 구속됐어요.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피해자가 1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10억이 넘었으니까요. 딸 지숙이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수진이 교도소에서 감형을 바라며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쓴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죠. 이제 운식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웃음도 되찾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새삼 우리 모자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네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운식이도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날의 악몽 같던 일은 이제 먼 과거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깜짝 파티예요. 누나도 오고. 운식이가 신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들어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예전에 그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지숙이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늑한 자리가 마련돼 있더군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엄마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근데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1년 전 오늘이 기억나세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상견례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딸 지숙이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거 아세요? 은식이가 여자친구 생겼대요. 이번엔 제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아니, 누나! 운식이가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왜? 민지 씨 정말 착하고 예쁘잖아. 벌써 2달째 은식이 오빠만 보고 있다고. 운식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제가 묻자 딸 지숙이가 반색하며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대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씨 곱고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운식이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게 사실 벌써 몇 번 만났어요. 뭐라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다고? 엄마가 또 걱정하실까봐. 이번엔 제가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운식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지 씨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그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정말요? 엄마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테니까.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일주일 후
민지를 처음 만났어요. 수진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죠. 수줍은 미소와 맑은 눈빛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잘 챙겨줬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운식 씨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친절하시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민지와의 첫 만남 이후 운식이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곤 했죠.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다음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민지는 정말 성실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괜찮겠구나 싶었죠. 6개월이 지나고 운식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민지가 마음에 들어. 이번엔 상견례도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민지의 부모님은 겸손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죠. 저희 민지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들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네. 요즘은 일요일마다 세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해요.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